형제들은 유산을 정리하려 아버지 무덤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건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진심이었습니다. 형제 싸움은 늘 합리적인 말로 시작됩니다. 이건 우리를 위한 거야. 아버지도 원하실 거야. 지금 안 하면 후회해. 그렇게 정당한 이유를 앞세우며 가족은 갈라집니다. 이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20주기, 이장 이야기가 나온 순간부터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어느 소도시, 오래된 한옥마당, 아버지 20주기 제사입니다. 삼형제가 모였습니다. 장남 민수 53세, 차남 민호 50세, 막내 민재 46세, 제사상이 차려집니다. 어머니 순자 78세가 혼자 준비했습니다. 형제들은 거실에 앉아 스마트폰만 봅니다. 형님, 차 막히셨어요? 응, 좀 막혔어. 짧은 대화, 어색한 침묵. 20년 전처럼 형제들은 가깝지 않습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술잔을 돌립니다. 장남 민수가 먼저 꺼냅니다. 그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막내 민재가 묻습니다. 이장 말이야. 순간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차남 민호가 술을 마십니다. 또 그 얘기예요? 또 중요한 문제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민수가 서류를 꺼냅니다. 선산 근처에 산업단지 들어온다. 서류를 펼칩니다. 개발 계획도가 보입니다. 지금 이장 안 하면 나중엔 땅값도 못 받아. 민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형 말이 맞긴 해. 하지만 막내 민재는 다릅니다. 그래서요? 뭐? 그래서 아버지 무덤을 옮기자고요? 민재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민수가 설명합니다.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민재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땅도 받고 아버지도 좋은 곳으로 모시고 일석이조잖아. 민호도 거듭니다. 막내야, 형 말이 틀렸어? 어차피 개발되면 이장해야 돼. 그럼 지금 하는 게 나아. 합리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하지만 민재가 술잔을 내려놓습니다. 따그락. 형들,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뭐? 아버지가 원하시는지. 민수가 한숨을 쉽니다. 야, 돌아가신 분한테 어떻게 물어봐. 그럼 어떻게 알아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버지가 여길 원하셨는지, 다른 곳을 원하셨는지. 형들은 어떻게 알아요? 민수가 민재를 봅니다. 민재야. 네. 난 장남이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이 집안 책임진 사람이 나야. 민수의 목소리가 무겁습니다. 감정만으론 안 돼. 현실을 봐야지. 개발되면 보상금 나와. 그 돈으로 어머니 모시고 우리도 살아야지.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젓습니다. 민호가 중간에 섭니다. 야, 일단 진정하고. 형님 말씀도 맞고 민재 말도 맞아. 차근차근 얘기하자. 하지만 민재가 일어섭니다. 전 반대예요. 민재야. 아버지 편히 계시는데 왜 옮겨요? 민재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거실에 민수와 민호만 남았습니다. 민호가 작게 말합니다. 형님, 막내 마음도 이해해야죠. 이해해. 근데 현실은? 민수가 한숨을 쉽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고 우리도 다들 형편이 말을 흐립니다. 민호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요. 두 사람은 침묵합니다. 창밖으로 어머니 순자가 보입니다. 마당에서 혼자 제사 음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엌. 순자가 설거지를 합니다. 거실에서 형제들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투는 소리.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설거지만 합니다. 물소리만 들립니다. 철썩, 철썩. 순자의 표정은 읽을 수 없습니다. 무표정합니다. 하지만 손은 떨립니다. 조금.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세 형제가 앉습니다. 민수가 말합니다. 오늘 선산 한번 가보자. 직접 보고 결정하자. 민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게 좋겠어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밥만 먹습니다. 순자가 국을 더 줍니다. 말없이. 아무도 어머니에게 묻지 않습니다. 어머니 생각은 형제 싸움의 시작은 늘 합리적인 말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거야. 현실을 봐야지. 이게 최선이야. 그렇게 정당화하며 각자의 길을 갑니다. 하지만 이 형제들은 몰랐습니다. 선산에 가는 길이 단순히 아버지 무덤을 확인하는 길이 아니라 가족의 진실을 마주하는 길이 될 줄은,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이 땅속에서 기다리고 있을 줄은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많이 압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순자. 그녀는 20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새벽 5시, 순자가 일어납니다. 78세. 하지만 새벽 기상은 평생 습관입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밥을 짓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 버튼을 누릅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저 움직일 뿐입니다. 창밖으로 동이 틉니다. 하지만 순자는 창밖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아침 7시, 형제들이 하나둘 일어납니다.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순자가 혼자 차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민수가 인사합니다. 응. 순자는 짧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민호와 민재도 식탁에 앉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안 드세요? 아침 드셨대. 짧은 대화. 그리고 침묵. 식사 후 민수가 부엌으로 갑니다. 순자가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응. 저 선산 얘기 말이에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설거지만 합니다. 민수가 계속 말합니다. 이장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개발되면 보상금도 나오고 어머니 편하게 모실 수도 있고. 순자는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민수는 순자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입니다. 어머니도 찬성하시는 거죠? 그럼 그렇게 진행할게요. 민수는 나갑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나갑니다. 오후, 민호가 마당에 나옵니다. 순자가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민호가 옆에 섭니다. 어머니. 응. 형님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자는 빨래를 넣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는 형님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막내 말도 이해가 가고 순자는 여전히 빨래만 넣습니다. 민호는 어머니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순자는 빨래를 다 널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민호만 마당에 남습니다. 저녁, 민재가 부엌으로 갑니다. 순자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응. 민재가 물을 썹니다. 순자 옆에서 어머니, 전 이장 반대예요. 아버지, 거기 계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순자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움직입니다. 민재가 계속 말합니다. 형들은 돈 얘기만 하는데 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순자는 듣고만 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민재가 묻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형제들은 각자 생각합니다. 민수는 생각합니다. 어머니도 이장 찬성하실 거야. 민호는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형님 편이실 것 같은데. 민재는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분명 내 편이야. 세 형제 모두 어머니가 자기 편일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순자는 누구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밤 10시, 순자는 혼자 방에 앉아 있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엽니다. 남편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 웃고 있는 남편. 순자는 사진을 만집니다. 손으로 쓰다듬습니다. 여보, 작은 목소리입니다. 혼잣말입니다. 애들이 또 싸우네. 순자는 사진을 다시 넣습니다. 서랍을 닫습니다. 그리고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순자는 혼자 앉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제들이 차를 준비합니다. 어머니, 같이 가세요. 민수가 묻습니다. 아니, 난 집에 있을게. 그래도 너희끼리 다녀와. 순자는 단호합니다. 형제들은 어머니 없이 선산으로 향합니다. 순자는 현관에 서서 차가 떠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에 혼자 남은 순자, 거실을 청소합니다. 마루를 닦습니다. 창문을 엽니다. 말없이 묵묵히 일합니다. 하지만 가끔 창밖을 봅니다. 선산이 있는 쪽을.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애들이 뭘 찾을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침묵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순자는 20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싸울 때도 각자 자기 편이라 착각할 때도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 형제들은 알게 됩니다. 어머니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어떤 일은 시작하는 순간부터 잘못됩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고 공기가 무겁고 모두가 불안합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이장 당일 아침, 형제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조상을 모시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파내는 일이라는 것을요. 새벽 5시, 아직 어둡습니다. 형제들이 차에 오릅니다.
민수가 운전합니다. 조수석엔 민호, 뒷자리엔 민재.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그저 시동 소리만 들립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어둠 속으로 선상까지는 1시간. 긴 시간입니다. 침묵 속에서 각자 생각에 잠깁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민수가 라디오를 켭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민호가 창밖을 봅니다. 어둠이 천천히 밝아옵니다. 민재는 핸드폰을 봅니다. 하지만 화면만 응시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차 안 공기가 무겁습니다. 숨쉬기조차 답답합니다. 오전 6시 선산에 도착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 차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민수가 중얼거립니다. 길이 좁네. 조심히 가세요, 형님. 민호가 말합니다. 뒷자리에서 민재는 창밖만 봅니다. 산, 나무, 새벽 안개, 그리고 저 멀리 아버지 무덤이 보입니다. 민재의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차에서 내립니다. 포크레인이 이미 와 있습니다. 작업자 2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셨습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민수가 인사합니다. 무덤 앞에 섭니다. 세 형제가 나란히 20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뵙게 됩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겁습니다. 민재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절을 합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희가 왔습니다. 민재는 눈물을 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아버지가 원하실까? 민재는 불안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뒤에서 민수가 말합니다. 야, 일어나. 작업 시작해야지. 차갑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민수가 작업자에게 말합니다. 시작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포크레인이 움직입니다. 엔진 소리가 울립니다. 부르르르릉. 민재가 뒤돌아봅니다. 형, 잠깐만요. 왜? 우리 제사라도 지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수가 한숨을 쉽니다. 나중에 이장 끝나고 하자. 하지만 시간 없어. 작업자분들 기다리시잖아. 민수는 단호합니다. 민재는 입을 다뭅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포크레인이 땅을 팝니다. 쿵, 쿵. 흙이 파헤쳐집니다. 20년 동안 그대로였던 땅. 민호가 옆에 서서 봅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민재는 뒤돌아섭니다. 차라리 보지 않기로 합니다. 민수만 무표정하게 작업을 지켜봅니다. 이게 맞는 거야. 우리를 위한 거야.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흙 속에서 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업자가 손을 듭니다. 이제부터는 조심히 해야 합니다. 형제들이 다가갑니다. 관을 봅니다. 20년 동안 아버지가 누워 계셨던 곳. 민재는 눈물을 흘립니다. 소리 없이. 민호도 눈가가 붉어집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립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작업자들이 관을 청소합니다. 흙을 털어냅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형제들은 지켜봅니다. 말없이. 바람이 붑니다. 차가운 바람.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무덤 위로. 민재가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민수가 그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작업자 한 명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왜요? 민수가 묻습니다. 관이 좀 무거운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보통 이 정도 세월 지나면 가벼운데 작업자가 다시 확인합니다. 민호가 불안해집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작업자도 확신이 없습니다. 포크레인이 관을 조심히 들어 올립니다. 천천히. 형제들은 숨을 죽입니다. 관이 땅 밖으로 나옵니다. 20년 만에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합니다. 관 밑에서 무언가가 보입니다. 잠깐 작업자가 소리칩니다. 작업자가 아래를 들여다봅니다. 이게 뭐지? 형제들이 다가갑니다. 관이 있던 자리, 흙 속에 무언가가 묻혀 있습니다. 나무 상자처럼 보입니다. 이거 뭐예요? 민호가 묻습니다. 작업자도 모릅니다. 글쎄요. 처음 봅니다. 민수가 내려갑니다.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장 당일 아침 형제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다른 곳으로 모시고 땅을 팔고 각자의 삶을 살 거라고, 단순한 일이라고, 금방 끝날 거라고. 하지만 관 밑에서 발견된 나무 상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꿀 줄도 몰랐습니다. 이건 조상을 모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파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땅속에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순간은 시간이 멈춥니다. 심장이 멈추고 숨이 멈추고 모든 것이 정지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바뀝니다. 관 밑에서 발견된 나무 상자, 작업자가 천천히 꺼냅니다. 형제들의 숨소리만 들립니다.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작업자가 흙을 털어냅니다.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입니다. 손바닥 2개 크기. 오래됐습니다. 20년은 좋게 된 것 같습니다. 민수가 다가갑니다. 이게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처음 봅니다. 작업자도 당황했습니다. 민호와 민재도 내려옵니다. 무덤 안으로 세 형제가 작은 상자를 둘러쌉니다. 민수가 상자를 받습니다. 손에 들어봅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볍지도 않습니다. 뭔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민호가 옆에서 봅니다. 열어봐요, 형님. 민재는 불안합니다. 함부로 열어도 돼요? 왜? 이게 아버지가 묻으신 거잖아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결심합니다. 열어보자. 민수가 뚜껑을 엽니다. 천천히. 비걱. 오래된 나무 소리가 납니다. 형제들은 숨을 죽입니다. 뚜껑이 열립니다. 완전히. 그 안에는 종이 봉투가 보입니다. 누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천주머니. 민수가 조심히 꺼냅니다. 종이 봉투부터. 이게 뭐지? 민호가 옆에서 봅니다. 민수가 봉투를 엽니다. 안에서 서류가 나옵니다. 이게. 민수의 얼굴이 굳습니다. 서류를 펼칩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입니다. 하지만 날짜가 이상합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이게 뭐예요? 민재가 묻습니다. 민수가 읽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선산 땅이에요? 아니, 다른 땅이야. 민수가 계속 읽습니다. 아버지가 땅을 사셨나 봐. 언제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민호가 천주머니를 꺼냅니다. 무겁습니다. 주머니를 엽니다. 안에서 돈이 나옵니다. 오래된 만원권. 민호의 손이 떨립니다. 이게 얼마나 되지? 세어봅니다. 200만 원. 왜 이런 게 여기? 민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걸 묻으셨을까? 민수가 상자를 다시 봅니다. 바닥에 뭔가 더 있습니다. 편지입니다. 누렇게 변한 편지. 민수가 꺼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봉투에 글씨가 써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아버지 글씨입니다. 형제들은 숨을 멈춥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집니다. 포크레인 소리도, 바람 소리도, 새 소리도, 오직 형제들의 숨소리만 들립니다. 민수가 편지를 듭니다. 하지만 열지 못합니다. 손이 떨려서. 민호가 다가옵니다. 형님, 읽어봐요. 민재는 눈물이 납니다.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민수가 편지를 펼칩니다. 천천히. 아버지의 글씨가 보입니다.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 민수가 읽기 시작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목이 메입니다. 형님, 제가 읽을게요. 민호가 편지를 받습니다. 민호가 읽습니다. 아들들아.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희가 아버지를 옮기려 했다는 뜻이겠지. 형제들은 얼어붙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너희가 언젠가 이장하려 할 거라는 걸. 민재는 고개를 숙입니다. 이 땅은. 민호가 계속 읽습니다.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 산 땅이다. 돌아가기 한 달 전 마지막 남은 돈으로 샀다.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하지만 팔지 못했다. 왜냐하면 민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너희가 이걸 가지고 싸울까봐. 편지를 읽던 민호가 멈춥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립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어깨가 떨립니다. 민재는 무릎을 꿇습니다. 땅에 주저앉습니다. 아버지. 작은 목소리입니다. 떨리는 목소리. 잠시 후. 민수가 편지를 받습니다. 계속 읽어야 합니다. 이 돈은.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너희 어머니 치료비로 모은 거다. 형제들은 놀랍니다. 하지만 쓰지 못했다. 아버지가 먼저 가게 돼서. 민수는 눈물을 닦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이 돈을 남기려고 한 게 아니다. 미안해서 묻는다. 민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민호가 이어받습니다. 너희가 이걸 가지고 싸울까봐 차라리 묻는다. 아버지는 겁쟁이다. 민호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편지 마지막 줄. 민재가 읽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 아들들아. 아버지가 너희한테 해준 게 없어서. 이것밖에 없어서. 너희가 싸울까봐. 무서워서. 미안하다. 편지가 끝났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는 여기 계셨습니다. 혼자. 자식들이 싸울까봐 땅도 팔지 못하고 돈도 쓰지 못하고 그냥 묻어버린 채로. 형제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싸우던 이유가 전부 이 상자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는 그걸 막으려고 20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유산을 캐내려다 진심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싸우던 이유가 전부 이 안에 있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200만 원, 그리고 편지 한 장, 20년 동안 땅 속에 묻혀 있던 것들. 형제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무덤 속에서 나온 것은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민수는 편지를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민호는 얼굴을 손으로 감쌉니다. 어깨가 떨립니다. 민재는 땅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웁니다. 작업자들도 멀리서 지켜봅니다. 말없이 바람만 붑니다. 차가운 바람. 민수가 편지를 다시 봅니다. 아버지 글씨를 쓰다듬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가 뭘 한 거죠? 민수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장을 주장했던 자신, 보상금을 계산했던 자신, 형제들을 설득했던 자신. 저는 장남이라고. 민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책임진다고 했는데 눈물이 흐릅니다. 아버지 마음은 한 번도 생각 안 했네요. 민호도 무릎을 꿇습니다. 편지를 받아듭니다.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이걸 가지고 싸울까봐. 민호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형님 편을 들었던 자신, 막내를 설득하려 했던 자신. 전 중간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형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막내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냥 도망쳤어요. 민호는 얼굴을 감쌉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민재는 편지를 보지 못합니다. 눈물 때문에. 아버지가. 민재는 흐느낍니다. 우릴 믿지 못하셨구나. 민재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땅을 팔지 못한 이유, 돈을 쓰지 못한 이유, 자식들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싸울 거라고 생각하셨구나. 민재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게 제일 슬퍼요. 민수가 토지 계약서를 펼칩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20년 전 계약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땅 위치를 봅니다. 경기도 어느 시골. 이 땅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민호가 묻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민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우릴 위해. 말을 잇지 못합니다. 민호가 돈을 다시 봅니다. 200만 원. 20년 전 200만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게 어머니 치료비였구나. 민호는 중얼거립니다. 아버지가 모으셨던 거. 민재가 말합니다. 근데 쓰지 못하셨어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세 형제는 침묵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어머니를 치료하는 것. 하지만 이루지 못한 소원. 한참 후. 민수가 먼저 일어섭니다. 동생들을 봅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습니다. 민수도 눈물을 닦지 않습니다. 이젠 숨기지 않습니다. 동생들아.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안해. 민호가 고개를 듭니다. 형님, 내가 너무 앞서갔어. 민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돈만 생각했어. 아버지 마음은 생각 안 했어. 민호도 일어섭니다. 저도 미안해요.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편한 쪽만 들었어요. 민호는 동생을 봅니다. 민재야, 내 말이 맞았어.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야 했어. 민재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형. 민재가 말합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형들한테만 화냈어요. 저도 아버지 마음은 몰랐어요. 민재는 편지를 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우릴 걱정하셨는지 저도 몰랐어요. 세 형제는 서로를 봅니다. 그리고 앉습니다. 처음으로 형제들이 무덤 앞에 섭니다. 함께 절을 올립니다. 3번 민수가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뭘 원하셨는지. 민호가 이어갑니다. 저희가 싸우지 않는 거였죠. 민재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제 안 싸울게요. 바람이 붑니다. 따뜻한 바람. 민수가 작업자에게 갑니다. 2장 취소하겠습니다. 네. 아버지를 여기 그대로 모시겠습니다. 작업자가 묻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확실합니다. 민호와 민재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관을 다시 묻어주세요. 조심히, 정성껏. 민수가 나무 상자를 듭니다. 편지와 돈, 계약서를 다시 넣습니다. 이것도 다시 묻어야죠. 민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곳에 민재가 상자를 받습니다. 조심히 관 옆에 놓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작업자들이 다시 흙을 덮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이 천천히 쌓입니다. 관을 덮습니다. 형제들은 지켜봅니다. 말없이 민수가 흙 한 줌을 줍니다. 관 위에 뿌립니다.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민호도 흙을 뿌립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민재도 흙을 뿌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흙이 모두 덮였습니다. 무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무덤 속에서 나온 것, 그건 땅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싸우지 않길 바라는 평생의 소원. 그리고 형제들은 20년 만에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유산을 캐내려다 진심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어떤 돈보다 어떤 땅보다 소중했습니다. 20년 동안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버지가 왜 그걸 묻었는지.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그 순간 20년 침묵이 깨집니다. 오후 3시, 형제들이 차에 올랐습니다. 선산에서 집으로 1시간 거리.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침과는 다릅니다. 무겁지만 따뜻합니다. 민수가 운전하며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을까? 민호도 생각합니다. 어머니도 힘드셨겠지. 민재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봐야 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습니다. 순자가 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형제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네, 어머니. 형제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옵니다. 순자는 표정을 읽을 수 없습니다. 무표정합니다. 하지만 손은 떨립니다. 조금 거실에 앉았습니다. 순자, 민수, 민호, 민재.
침묵이 흐릅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엽니다. 어머니, 응. 아버지 무덤에서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민호가 이어받습니다. 상자가 나왔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랬구나. 형제들은 놀랍니다. 어머니가 놀라지 않습니다. 민재가 묻습니다.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창밖을 봅니다. 어머니, 민수가 다시 묻습니다. 상자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알고 계셨어요? 한참 후, 순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지. 형제들은 숨을 멈춥니다. 순자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너희 아버지가 목소리가 떨립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나 죽으면 애들이 무덤 옮기려 할 거야. 순자는 눈을 감습니다. 그때 상자가 나올 거야. 형제들은 듣고만 있습니다. 순자가 계속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평생 너희 눈치만 보셨어. 민수가 놀랍니다. 네. 장남이 뭘 원하는지, 차남이 뭘 생각하는지, 막내가 뭘 바라는지.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항상 걱정하셨어. 애들이 나중에 싸우면 어쩌지. 그 땅도. 순자가 한숨을 쉽니다. 아버지가 몰래 사신 거야. 나한테도 말씀 안 하시고. 민호가 묻습니다. 왜요? 너희 주려고. 순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팔지 못하셨어. 애들이 이걸 가지고 싸울까봐. 그 말씀만 하셨어. 민재가 묻습니다. 그럼 그 돈은? 내 치료비. 순자가 답합니다. 아버지가 모으셨어. 내가 아프니까. 순자는 눈물을 닦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먼저 가셨지. 그 돈 한 푼도 못 쓰시고. 형제들은 가슴이 아픕니다. 편지도. 순자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쓰시는 거 봤어. 밤마다 쓰시고 지우시고. 한 달 동안 그러셨어. 민수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셨대. 순자는 웃습니다. 쓸쓸한 웃음. 애들이 이해할까? 애들이 화낼까? 그것만 걱정하셨어. 민호가 묻습니다. 그럼 왜 묻으셨어요? 순자가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 차라리 묻자. 애들이 안 싸우게. 순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는 너희가 화목하게 사는 게 제일 소원이셨어. 그게 전부였어. 민재가 묻습니다. 그럼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너희가 싸우지 않을까 싶어서. 말하면 또 싸울 것 같았어. 땅 팔자, 땅 지키자. 순자는 한숨을 쉽니다. 그냥 아버지 뜻대로 두려고 했어. 너희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민수가 일어섭니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순자가 놀랍니다. 왜 그래? 제가 너무 몰랐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는 돈만 생각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도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민호는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중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형님 편도 동생 편도 아니고 그냥 편한 쪽만 들었어요. 민호는 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민재도 다가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민재는 흐느낍니다. 형들한테만 화냈어요.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민재는 어머니를 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순자가 아들들을 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괜찮아. 순자의 목소리가 따뜻합니다. 너희도 힘들었을 거야. 어른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니. 순자는 아들들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아버지도 알 거야. 너희가 이렇게 화목해지는 거, 그게 아버지 소원이었어. 20년 동안 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지키기 위해 아들들이 스스로 깨닫길 바라며, 그리고 오늘 그 침묵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이제 형제들도 알았습니다. 어떤 결정은 되돌리는 것이 용기입니다. 시작했다고 해서 끝까지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됐다면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들은 결정했습니다. 이 장을 완전히 멈추기로, 아버지를 그곳에 그대로 모시기로.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네 사람이 앉았습니다. 순자, 민수, 민호, 민재. 어제와는 다릅니다. 분위기가 따뜻합니다. 순자가 국을 뜹니다. 많이 먹어. 네, 어머니. 형제들이 함께 대답합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맞춰서 민수가 말합니다. 오늘 다시 선산 가야겠어요. 왜? 순자가 묻습니다. 정리해야죠. 민호가 서류를 꺼냅니다. 토지 계약서, 이 땅, 어떻게 할까요? 민수가 대답합니다. 팔지 말자. 네. 아버지가 우릴 위해 사신 땅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그냥 두자.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생각하고. 민재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민호도 동의합니다. 그게 좋겠어요. 민수가 돈을 꺼냅니다. 200만 원. 이건 어머니 드려야죠. 순자가 손을 젓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버지가 어머니 위해 모으신 돈이에요. 민수가 어머니 손에 쥐어줍니다. 어머니 쓰세요. 순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고맙다. 민호가 덧붙입니다. 저희가 더 드려야 하는데. 앞으로 잘할게요, 어머니. 오전 10시, 네 사람이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어머니도 함께입니다. 민수가 운전합니다. 조수석엔 순자, 뒤엔 민호와 민재. 차 안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제의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아닙니다. 따뜻한 침묵입니다. 순자가 창밖을 봅니다. 오랜만이네. 이 길 자주 오세요, 어머니. 민재가 말합니다.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선산에 도착했습니다. 무덤이 보입니다. 어제 다시 흙을 덮은 무덤.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민수가 삽을 꺼냅니다. 정비합시다. 네, 형님. 형제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흙을 고르고 잡초를 뽑고 주변을 정리합니다. 순자는 무덤 앞에 앉아 지켜봅니다. 민수가 삽으로 흙을 고릅니다.
민호가 잡초를 뽑습니다. 민재가 돌을 치웁니다. 말은 없지만 호흡이 맞습니다. 여기 좀 도와줘. 알았어. 이 돌 같이 들자. 응. 짧은 대화. 하지만 따뜻합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무덤이 깨끗해졌습니다. 순자가 무덤 앞에 섭니다. 손을 모읍니다. 여보. 작은 목소리입니다. 애들이 왔어. 3명 다 왔어. 순자는 웃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걱정 마. 이제 안 싸워. 화목하게 잘 지낼 거야. 뒤에서 형제들이 듣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4사람이 무덤 앞에 섭니다. 나란히 절을 올립니다. 함께 민수가 말합니다.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민호가 이어갑니다. 이제 잘 모실게요. 민재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편히 쉬세요, 아버지. 순자는 말없이 절합니다. 깊이 바람이 분다. 따뜻한 바람입니다. 정오. 무덤 앞에서 도시락을 엽니다. 순자가 준비해온 김밥. 4사람이 나눠 먹습니다. 맛있다. 어머니 솜씨는 역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선산의 웃음이 울립니다. 민수가 말합니다. 앞으로 자주 오자. 네, 좋아요. 민호가 동의합니다. 1달에 1번씩 같이 오는 거 어때요? 민재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민재가 핸드폰을 꺼냅니다. 사진 찍어요. 여기서? 네, 기념으로. 4사람이 무덤 앞에 섭니다. 나란히. 민재가 셀카를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4사람. 모두 웃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돌아가는 길. 산 입구에 공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민수가 차를 멈춥니다. 내려서 공고문을 봅니다. 형님, 괜찮아요? 민재가 묻습니다. 민수가 공고문을 뜯습니다. 찢어버립니다. 필요 없어. 보상금도요? 응. 필요 없어. 민수가 웃습니다. 아버지가 더 중요해. 차가 출발합니다. 산을 내려갑니다. 순자가 뒤를 돌아봅니다. 선산이 점점 멀어집니다. 고마워. 순자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여보, 고마워. 형제들은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순자는 웃고 있습니다. 편안한 미소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4사람이 함께 내립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부축합니다. 천천히 내리세요. 민호가 짐을 듭니다. 민재가 문을 엽니다. 함께 움직입니다.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저녁 시간 4사람이 부엌에 모입니다. 순자가 국을 끓입니다. 민수가 상을 차립니다. 민호가 밥을 뜹니다. 민재가 반찬을 놓습니다. 함께 준비합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이거 어디 놓아요? 거기 놔. 형님, 국그릇 이거 맞죠? 응, 맞아. 가족의 소리입니다. 이장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 그대로 계십니다. 형제들은 깨달았습니다. 유산을 찾는 것보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땅을 파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이 가족은 다시 시작합니다. 함께. 가족은 참 이상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어서
가장 쉽게 상처를 주지만 결국 가장 오래 함께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형제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달 첫째 주 일요일 함께 선산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웁니다. 첫째 주 일요일 오전 9시 민수의 차가 어머니 집 앞에 섭니다. 민호와 민재도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기다렸어. 순자가 나옵니다. 손에 도시락을 들고 오늘도 김밥 싸왔어. 고마워요, 어머니. 네 사람이 차에 오릅니다. 이제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선산으로 향합니다. 민호가 말합니다. 형님, 요즘 회사 어때요? 그럭저럭 버티지. 너는? 저도 비슷해요. 자연스러운 대화입니다. 한 달 전과는 다릅니다. 민재가 묻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때요? 좋아. 너희가 자주 와서. 순자가 웃습니다. 형제들도 웃습니다. 진심으로. 선산에 도착했습니다. 무덤이 보입니다. 한 달 전보다 더 깨끗합니다. 형제들이 매달 정리하니까요. 오늘은 제가 먼저 할게요. 민재가 삽을 듭니다. 아니, 같이 하자. 민수가 말립니다. 그래, 같이. 민호도 동의합니다. 세 형제가 함께 움직입니다. 말없이, 하지만 조화롭게. 형제들이 일하는 동안 순자는 무덤 앞에 앉습니다. 손을 모읍니다. 여보, 작은 목소리입니다. 한 달 됐어. 애들이 매달 와. 3명 다 같이. 순자는 웃습니다. 걱정 마. 이제 안 싸워. 당신 소원 이뤄졌어.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정오. 무덤 앞에서 도시락을 엽니다. 순자가 싼 김밥. 네 사람이 나눠 먹습니다. 역시 어머니 김밥이 최고예요. 민호가 말합니다. 맞아.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민재도 동의합니다. 민수는 묵묵히 먹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있습니다. 많이 먹어. 순자가 김밥을 더 줍니다. 네, 어머니. 식사 후 민수가 말합니다. 나 요즘 달라졌어. 뭐가요, 형님? 민호가 묻습니다. 집에서 아내한테 고맙다고 말해. 형님이요? 민재가 놀랍니다. 응. 평생 한 번도 안 했는데. 민수가 웃습니다. 아버지 편지 읽고 생각했어.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가족을. 민호도 말합니다. 저도 달라졌어요. 아들하고 대화 많이 해요. 예전엔 핸드폰만 봤는데. 민호가 웃습니다. 이제 같이 산책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아들이 좋아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잘했어.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 사귀는 사람 있어요. 뭐? 형들이 놀랍니다. 응. 소개로 만났어요. 민재가 웃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언제 보여줄 거야? 민수가 묻습니다. 다음에 같이 올게요. 어머니도 뵐게. 순자가 웃습니다. 그래, 좋다. 민수가 무덤 앞에 섭니다. 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싸우지 않고 자주 만나고 어머니도 잘 모시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던 대로. 민호가 이어갑니다. 저희
이제 알아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민재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가르쳐 주셔서 네 사람이 함께 절합니다. 깊이 바람이 붑니다. 따뜻한 바람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무덤 위로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잘했다. 고맙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후 3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차 안에서 민수가 묻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좋죠. 민호가 동의합니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민재가 묻습니다. 아무거나. 너희랑 먹으면 다 맛있어. 순자가 웃습니다. 그럼 삼겹살 어때요? 좋지. 네 사람이 함께 웃습니다. 저녁 6시 삼겹살집.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고기가 지글지글 익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민수가 고기를 구워드립니다. 나는 괜찮아. 드세요, 어머니. 민호도 권합니다. 순자가 고기를 받아 먹습니다. 맛있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따뜻한 저녁입니다. 식사하며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고기 좋아하셨지? 민재가 말합니다. 응, 삼겹살 엄청 좋아하셨어. 순자가 답합니다. 근데 당신은 안 드시고 우리한테만 구워주셨지. 순자는 웃습니다. 쓸쓸한 웃음. 그게 아버지였어. 형제들은 침묵합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식사 후 민수가 말합니다. 우리 계속 이러자. 당연하죠, 형님. 민호가 답합니다. 매달 선산 가고 자주 만나고 어머니 잘 모시고. 민재도 동의합니다. 네, 그렇게 해요. 순자가 새 아들을 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고맙다. 애들아. 밤 9시 어머니를 집까지 모십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너희도. 순자가 집으로 들어갑니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듭니다. 형제들도 손을 흔듭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민수가 백미러로 어머니를 봅니다. 작아지는 어머니. 잘 모셔야지. 다음 날 아침. 선산.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덤은 깨끗합니다. 햇살이 비춥니다. 따뜻한 햇살. 바람이 붑니다.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평화롭습니다. 아버지는 편히 쉬고 계십니다. 자식들이 화목하게 지내니까요. 우리는 유산을 캐내려 했습니다. 땅을 팔고 돈을 나누고 각자의 길을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덤 속에서 나온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너희가 싸우지 않길, 화목하게 지내길, 그 소원. 그리고 우리는 그 소원을 이뤘습니다. 유산을 캐내려다 진심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어떤 땅보다 어떤 돈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당신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언제 함께 밥 먹었나요? 마지막으로 언제 고맙다고 말했나요? 가족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곁에 있을 때 소중히 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후에 후회하지 말고 오늘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무덤 속에서 나온 것.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당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 가족은 지금 화목하신가요?